그 문제를 되도록이면 필요한 건 다 찾긴 찾았는데 오늘은 그 함수만큼 빡세진 않을 것 같아. 알았지? 함수가 너무 지난주에 좀 빡셌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유무리 함수 진행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간단한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알았죠? 거기 1번부터 좀 볼게. 지원아 거기 프린트. 거기 가 있으면 돼. 뭐 필요해? 아, 시험은 얘들 시험 볼 때 같이 보자. 해보겠습니다. 아니도 안 준다, 내가? 그, 1번부터 좀 보시죠. 일단은 마무리 지어놓고 나서 좀 생각을 합시다. 내가 교과서 유사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교과서 유사는 어차피 수업은 안 할 거라서, 그거는 너희들이 이제 풀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유사문항 나오게끔 할게. 봅시다. 1번은 그 유리식은 내가 딱 하나만 넣어놨는데 그냥 능케이 하는 것만 넣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가비엘이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잘 안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능케이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A분의 뭐 2B 더하기 C야. 그 다음에 2B분의 A 더하기 C야.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2B가 있으면 내가 능케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비례식은 능K 이렇게 하고 항상 푸는 거야. 그래서 2B 더하기 C가 AK가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2BK가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CK 이렇게 우리가 놓고 푸는 거야. 아시겠죠? 성우야 자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능K로 하는데 사실은 유리식은 교과서에 있는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 돼. 교과서에 있는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쟁이 650번 나와 있는 거 지금 3번이잖아. 밑에 거는 한번 보시고 똑같이 능케입니다. 고쟁이 650번이 내가 유사문항 찾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없어. 알았지? 프린트. 고쟁이 이 650번이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 그 밑에 것도 내가 유사문항 찾았는데 여기저기 유사문항을 다 뒤져봤는데 얘가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디귿번이라든지 그러니까 y절편하고 그 다음에 AC 구하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괜찮아. 기억과 니은은 괜찮아. 그래서 디귿이 제일 귀찮았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에만 조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나지? y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cx 더하기 d분의 그 다음에 ax 더하기 b가 있을 때 x에다 얼마를 대입해 보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c 플러스 d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요거 이제 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입하는 것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얘에 대해서 대입할 수 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나와 있을 때 리을 나와 있을 때 사실은 저게 이제 원래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막판이니까 조금만 보자라고 하면 원래는 이 위에 분자에 쌓여 있는 애가 얘거든. BC-AD. 그래서 BC-AD가 분자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 BC-AD로 보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BC-AD가 분자에 쌓여서 표준형으로 내가 바꾸면 BC-AD가 쌓여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 AD-BC가 0보다 크구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 되긴 해. 알았죠? 근데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이 나중에 헷갈려. BC-AD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건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ABCD가 ABCD로 되어 있으면 또 달라져 가지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리을번은 그냥 표준으로 바꿔놓고 하시든지 이 식 자체를 표준으로 바꾼 다음에 고민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50번은 꼭 체크를 해. 알았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650번 유사문항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찾긴 찾았는데 뭐 그래프도 비슷하죠. 근데 이건 이미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651번은 그냥 한번 풀어봤으면 해서, 봄이나 자료 한번 풀어봤으면 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죠. 알죠? 이런 거는 그냥 내가 A를 하면 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대한 오늘 해보고 끝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갈 거야. 알았지? 너희들 이제 좀 안 돼 있는 거 체크를 좀 해야 돼.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알겠죠? 자, 그 봐라. 내가 이거 651번 같은 경우는 A라 하면이다 라고 했죠.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하라 그랬잖아. 이거는 그냥 항상 그래, 항상. 알았죠? 활용해서 A라 하면이라고 놓으면 나머지를 내가 이제 놓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A분의 K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이 되고. 맞나? 나 뭔가 이상하게 읽지 않았냐? 이런 그림도 못 읽어. 미안해. 여기가 K, 여기가 1이지. 그래서 A분의 K가 되고 A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요 B점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야. 요게 관건이야, 항상. 알았죠? 왜냐하면 내가 A라 하면 너희들이 이게 항상 익숙해. 탁 이렇게 놓는데 여기만 루틴적으로 잘 체크할 수 있으면 좋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요 B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B, B분의 K가 되는데 그 녀석이 B, A분의 2라고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걸 꼭 체크를 이제 머릿속에 그냥 박아놔야지. 외워야 돼. 저 정도는. 이게 기계적으로 탁탁탁 나와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내가 A 나서 K도 있는데 B까지 더 있으면 되게 골치 아프단 말이지. 그 녀석을 내가 A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B분의 K가 얼마가 되냐면 A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B는 AK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K 빼기 A분의 K 빼기 A분의 1 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기계적으로 여기가 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야 저렇게 돼야 돼. 머릿속에 계속 저렇게 박혀 있어야 돼. 듣자마자 내가 저기는 저렇게 놓을 거야 라는 게 너희도 생각이 나야지.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야, 내 밥. 힘들지? 2주 남았다. 감기 걸리지 마라. 독감이 장난 아니다. 그 다음 봅시다. 정리됐나요? 야, 특강에 와. 그리고 우리 서인이밖에 못 봤어. 내가 특강에, 심화 특강에. 와, 니들 진짜 와. 근데 내가 목요일에 그 농구장을 갔는데, 배구장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막 몸이 감기 기운이. 그런 데도 가지 마. 실내 체육. 수험생 된 다음에 가면 좋겠더라. 나도 수험표가 있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수험생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플로어에 내려가서 전 선수단 다 전부 하고 수험표 있는 사람만. 그 수험 사진을 찍던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이건 그 7번 유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653번이잖아. 근데 유사문항을 한번 봐. 653번 유사문항하고 7번이지. 7번하고 8번을 위아래로 살펴보시면 원래는 그냥 8번처럼 주면 되는데 위에 이렇게 좀 고정이가 이런 낚시들을 내가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저거는 범위를 내가 확실하게 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g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뭐 이런 거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구해도 아마 답은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구해도. 알았지? 아무 생각 없이
구해도 답은 맞는데, 여기서 이 녀석을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지금 gfx에서 fx가 어쨌든 간에 그 g의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g의 정의역이잖아. 그래서 이 fx에 그러니까 치역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이야기했지. 그 유리함수는 증가만 감소만 하니까 양쪽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야. 양쪽 끝값이. 그래서 그냥 혹시 그림 그리기 애매하면 그냥 빨리 답을 넣어봐. 3을.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6이 되고 3이 되지. 그 다음에 F에 4를 대입해봐. F에 4를 대입하면 3분의 12가 되니까 4가 된다 이 말이야. 맞냐? 맞죠? 맞죠?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냐? 나 뭐 잘못했냐? 나 뭐 잘못했니? 왜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지? 이게 3과 4 사이가 맞아? 3과 4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3과 4 사이가 맞네? 왜 맞지? 3과 4 사이가 맞구나. 네, 3과 4 사이가 맞네요. 네, 보시죠. 나 너무 열심히 썼네. 쓱. 이렇게. 네. 그래서, 어차피 맞죠? 맞긴 맞아요. 뭐 틀렸어? 3 대입하면 2분의 9야? 좀 미쳤나 보다. 야, 그럼 그때도 틀린 거 아니야? 와, 대박이네. 그럼 그때 틀렸나 봐. 잠깐만. 이야, 야, 그럼 그때 틀렸나 본데? 뭔가가 풀이가 틀렸는데? 이거 끝까지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잠깐만. 답은 풀어봤지? 옛날에. 왜 틀렸지? 뭔가 틀렸나 본데? 내 옛날 책에? 봐봐라. 해봅시다. 미쳤나봐. 봐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뻘짓했잖아. 진짜.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지? 엄청 뻘짓했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정의된 함수 fx하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의에서 gx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문장을 아주 개판으로 막 끊어가지고 읽었죠? 야, 이러면 나중에 망해. 아무 생각 없잖아. 그치, 지금. 자, 얘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구나. fx가 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x-1분의 얼마냐면 3의 x-1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x-1분의 3에다가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유리함수 자체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2라고 3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이고 여기가 지금 4거든. 맞죠? 여기가 4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죠?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서 밑으로 쭉 가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가서 밑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f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초가 4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준 거긴 해. 알았죠? fx가 3초가 4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그 다음에 3초가 4에서 왜 이건 뭐야? 이게 gx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합성함수를 gfx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가 3과 4 사이에 들어가는 애만 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아셨죠? 근데 여기도 혹시나 이제 이걸로 누가 딴지를 걸었나 보지. 그러니까 딴지를 걸까봐 이걸 그냥 여기다 박아준 거야. 딴지 못 걸게. fx도 요 fx도 결국은 3과 4 사이에서만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g의 정의역에서 맞다라는 뜻인 거지. g의 정의역에서 맞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예 문장이 없더라도 풀 수는 있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된 함수 gx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거 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가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얘가. 요 식 자체가 gt 또는 gx식이 나와 있어야 이거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는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gx식을 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산수값만 계산할 거냐는 선택을 해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우선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문제만 일단 한번 풀어보자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내가 정석은 어떻게 한다? 이제 다 t로 바꿔가지고 얘 그 gt식, 그러니까 gx식을 내가 구하라고 이야기했었거든. 구하라고 했는데 저기서는 문제만 조금 잠깐 보자고 하면 이렇게 일단 되어 있잖아. 2분의 1의 f의 역함수의 2분의 7의 이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지 나 이거 먼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f의 역함수의 2분의 7을 예를 들어서 a라고 놓으면 f의 얼마가 a가 2분의 7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 먼저 구하는 거야. 뭐 빨리빨리 구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f의 a라고 하는 애가 a-1분의 3a가 되고 얘가 2분의 7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6a가 되고 얘가 7a-7이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a가 7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g에 a가 7이니까 2분의 7로 바뀌는 거지. 됐죠? 그러면 내가 g의 2분의 7을 구해야 돼. 그러면 g의 2분의 7을 구해야 되는데 요 2분의 7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2분의 7이 되게 하는 x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2분의 7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서 그 x를 여기다 팍팍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쟤가 2분의 7이 되게 하는 x를 다시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뭐가? x-1분의 3x가 얼마? 2분의 7이 되는 거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곱하니까 6x가 되고 다시 7x 똑같네? 7x-7이 되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다시 7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에다 7 넣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계산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면 되니까 꼭 내가 원래는 얘 fxt라고 놓은 다음에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원래는 다 바꾸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처음 설명할 때는 무조건 t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 계산 그냥 바로 때려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네,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뒤에 거 많이 설명할 거 없으니까 요거 일단 이해됐지? 그냥 넣겠다라는 소리야. 근데 야 방금 전에 봐봐. 내가 넣겠다라고 할 때 넣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다 봐봐. 그럼 이 문제 이렇게 딱 만났어.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만났다고 쳐봐. 얘네들은 누구의 문제냐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 x가 3보다 크고 4 이하야.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출제자의 문제야. 출제자가 오류가 안 생기게끔 하려고 하는 문제라고. 너희한테는 지금 문제가 됐어 안 됐어? 너희한테는 나는 그냥 이거 해서 여기서 이거 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하면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문제는 아니고 출제자가 혹시 오류가 생길까봐 이걸 가정에다 다 잡아준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t로 관한 걸로 한번 했는데 혹시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알았지? 첫 번째 내가 고재기 풀이 할 때는 t에 관한 식으로 했을 거고 아마 선생님들은 t에 관한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했을지는 안 봐가지고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일단 t에 관한 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 8번을 그렇게 한번 풀어봐요. 이건 어차피 8번은 이건 무조건 t에 관한 식으로 풀어야 돼. 왜냐면 뭘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gx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gx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gx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t에 관한 식으로 반드시 바꿔야 돼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메모를 해놔. t에 관한 fx를 t로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fx를 t라 하면이 되라고 써놔. 이렇게 풀어야 돼. fx를 t라 하면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fx를 t라 하면으로 풀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알려줘. 오, 이 문제. 이 문제 9번. 9번. 원래 원풀이가 뭐였냐면 우리 서인이가 푼 거라서 서인아 소개를 해도 되겠지? 자, 소개해 봅시다. 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 갑자기? 네가 나한테 풀이를 확신하고 보낸 거 아니었어? 아, 자 봐. 지금 여기에 요 유리함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이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잖아. x 플러스 1에다가 4,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9 해서 x 플러스 1분의 9 더하기 4 그냥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그림도 한번 그려보잖아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4야. 야, 틀리면 말을 해라. 나도 막 컨디션이 알잖아. 토요일 아침에는 쉽지 않은 거. 너희하고 똑같아. 내가 체력이 너희보다 더 안 좋아서 사실 나는 회복력이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어제 그 문제 진짜 이해한 거지? 자, 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보면 마이너스 1,4가 있네요. 딱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그리고 그래프 위에 점 Q에 대하여 PQ를 중심으로 하고 Q가 Q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은 그럼 이거 원래 정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항상 제일 중요한 직선이 누구야?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제일 중요한데 얘하고 만날 때 볼록한 부분하고 만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이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알았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냐면 x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4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원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원의 반지름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요 교점만 구하면 돼. 요 교점 구하면 그 녀석의 반지름이 제일 짧은 거야. 알겠죠? 요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연립할 수 있지 않냐. 누구하고? 얘하고. 그래서 누구하고? x 플러스 1분의 9 더하기 4하고 누구를 연립해? x 더하기 5를 연립해. 뭐 위에 거로 해도 상관없고.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x값 나와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죠?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풀이야. 아마 해설지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 직선의 방정식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도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풀이 한번 보시죠. 이게 기본풀이야. 해설풀이. 얘를 이 1,4를 여기다 그릴게. 이게 x는 1이고 얘가 x는 4야.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4고요. 이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잡아요. 위에 있는 점을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a, 표준형으로 하자. a 플러스 1분의 9 더하기 4 이렇게. 표준형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위에 점을 잡아요. 그러면 나 뭐 구하라 했더라? 최소값. 이 두 점 사이의 최소값. 점 사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파이 r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r 제곱의 최소값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를 r이라고 해버려. 그냥 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r 제곱을 구하는 거지.
R제곱을 구하는 거야. R제곱 구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죠. 점과 점 사이 거리는 알지?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이거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의 9의 제곱이니까 81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이건 산술기가 쓸 수 있어. 알았죠? 양수 조건 이미 원래 양수 조건이 만족해야 이게 산술기하가 되는 건데 얘도 양수야.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얘도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양수야.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루트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9이 18이니까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8파이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괜찮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나도 한 번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데 잘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별표를 크게 쳐놨다. 별표를 3개나 쳐놨어. 산술기하가 된다고. 가끔 풀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거는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놓으시고 일견 또 산술기하가 눈에,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다른 풀이를 소개해 주냐면 그냥 갑자기 그게 꽂힐 때가 있어. 왜냐면 유리함수인데 그게 이게 산술기하의 문제였나? 아니면 저런 문제였나?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끝을 봐야지. 내가 풀었던 풀이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일단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면 끝까지 끝내줄 수 있는 풀이라 하면 계속 끝낼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산술기하로 보였어? 그럼 산술기하로 끝내야지. 이렇게 보였어? 그럼 이렇게 끝내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정답을 도출해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정석풀이는 없다라고 해. 자기들 풀이가 정석풀인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그걸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선생님들이 자꾸 자기들의 의견을 막 엄청 강요하지. 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난 시험장에 생각 안 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먹을 수가 없는 상태야. 자, 이거 영상 찍고 있지? 뭐 니들이 볼 것도 아닌데, 그치? 자,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안 하도록 할 건데, 항상 제발 Y절편 잘 생각해. 알았지? 그것만 기억해. 어려운 거 아니야? 사분면은 Y절편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메모해 놓으시고 한 번 더 기억하시는데, 물론 이 문제는 이 K-6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구별이 돼야 되니까 두 가지가 먼저 체크돼야 됩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건 당연한 거지. 위에 그 분자가 부호가 결정 안 돼 있는데 어느 사분면 지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K-6이 양보다 클 때, 양보다 작을 때로 하고 대신에 Y절편으로 사분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물론 말했지 내가 진짜로 어떤 학생은 X절편으로 판단하는 애가 있다니까. 근데 X절편보다 Y절편이 더 간단해. 유리함수에서는. 물론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X에다 0을 넣으면 Y값이 바로 나오니까. 알았죠? 그래서 Y절편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X절편을 하면 안 되나? 되긴 되는데 그냥 Y절편 좀 더 간단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죠? 네, 38분이야. 왜? 뭐 없어? 658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문제 대부분 다 똑같아서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 보면 뭐 모든 사분면을 지나네 안 지나네 이 정도까지만 차이가 나고요. 정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658번 같은 경우는 그 xl보다 작을 때고요. fx x-3분의 5x k가 치역의 원수. 정수가 6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수 6개 나와 있는데 아마 얘도 나중에 보시면 분자가 k 플러스 15가 0보다 작을 때하고 k 플러스 15가 0보다 와 바본가? 이건 양수 같은데? 그치? 하나는 0보다 클 때하고 하나는 0보다 작을 때로 하는데 작을 때라고 해놓고 클 때로 풀었냐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으면 우선은 양수냐 음수냐 이거 구별한 다음에 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k 플러스 15가 0보다 크냐, k 플러스 15가 0보다 작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수가 6개인 거 풀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좀 더 귀찮지. 왜냐면 밑에는 이제 정수가 1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10개로 많아지면 좀 더 숫자가 귀찮아. 왜냐면 이 세는 거가 달라. 6개면 금방 세. 내가 그 위에 풀 때도 그 너희들이 그런 거 있잖아. 6개예요 라고 하면 자, 뭐 해서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게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직접 센단 말이야. 6, 7, 8, 9, 10, 11. 자, 그럼 이제 11이 경계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그러니까 10개가 나오면 이제 또 10개를 세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보다는 개수가 좀 더 많아지는데 나는 세는 걸 더 추천해. 30개는 아니잖아. 알았죠? 왜냐면 이게 그 경계 마지막이 하나 차이야, 무조건. 왜냐면 11 다음에 10인데 이게 6개인지 7개인지가 그러면 이 빼고 더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좀 문제가 돼. 근데 물론 해설자 엄청 똑똑하니까 그냥 자 빼면 자 그 우리 K는 10이라고 12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세서 하는 게 그 한 개 차이야. 이게 11에서 12냐, 12에서 13이냐, 10에서 11이냐 딱 하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딱 틀리기 좋아. 그러니까 나는 직접 다이렉트로 이런 것들 그냥 세는 편입니다. 안 틀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정수 10개도 금방 세. 금방 세잖아. 그치? 그럼 끄트머리가 경계가 되는 애가 어떤 애인지 그냥 바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15번부터 산술기하인데 내가 산술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산술기하가 일반적으로 우리 유리함수에서 산술기하 내가 뭐 조심해야 된다겠냐? 유리함수에서 산술기하가 나와. 그러면 우린 대부분 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 A라 하면을 쓰게 돼 있긴 해. 왜냐하면 그 그래프 위에서 하니까. 물론 점근선이 들어있는 다른 형태는 다르긴 한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것만 조심하면 돼. 문장을 좀 잘 읽어. 뭘 잘 읽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고 만약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산술기하 쓸 때 양수 쪽만 쓰니까 오른쪽만 남겨둔 케이스가 많단 말이야. 그럼 뭘 조심하냐면 얘만 조심해. 내가 A라면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뭔가 나올 건데 이게 어디까지 내리는 문장인지만 읽으면 돼. 얘가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까지 가는 문장인지, 그러니까 점근선까지 내린 건지, 아니면 저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점근선이 아니라 X축 끝에까지 내리고 Y축 끝에까지 내리는지 이 두 가지 문장은 그래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 부지불식간에 내가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이게 X축까지 내릴 거야, Y축까지 내릴 거야, 아니면 점근선까지만 내릴 거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660번이잖아? 659번인가를 보면 걔도 이제 산술기하거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59번인가 아무튼 그 바로 위에 문제야. 보면 660번은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알았지? 근데 이 위에 있는 문제는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X축에 내리는지 점근선에 내리는지 X, Y축에 내리는 발이고 얘는 점근선에 내리는 거야. 이거는 문장을 좀 읽어서 이게 틀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문장을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냈는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안 나와. 이건 그냥 글자 읽기야. 글 읽기를 잘못하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해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 그리고 야, 봐봐. 여기 지금 15번은 요 15번은 당연히 그 표준형으로 되어 있잖아. 왜냐면 이게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어차피 표준형을 어긋나지 않아. y는 x-1분의 2에다가 플러스 2.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이미 되어 있지. 산술기하는 표준형이 편해. 그렇죠. 왜냐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위에 x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것보다는 산술기하는 반드시 표준형이 편해.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냥 그대로 표준형 풀면 되고 표준형 안 되어 있으면 표준형으로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내가 다른 풀이 할 때 산술기가 있었잖아. 그치? 그때도 표준형으로 바꾼 상태가 더 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산술기를 할 거야. 그러면 왜냐면 분모분의 분자고 얘 분모가 산술기가 쓰면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는. 그치? 그 없어질 거야 라고 하면 아무래도 표준형이 더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얘야. 그 문장을 요건 좀 잘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17번 볼게요. 점근선이야. 근데 모든 문제는 보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빠져 있는 문제가 거의 없죠. 점근선의 교점을 A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잠깐만 봐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 무조건 일단 표준형 바꿔놔야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쓱 가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쓱 가서 Y가 얼마냐면 2가 되죠.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 정점. 그치? 그래서 Y는 얼마? M.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기울이 0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에 2,1이네요. 2,1이네. 2,1이면 한 2,1을 지나는 거죠. 한 요 정도 있겠죠. 여기가 2,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근선의 교점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그림만 잘 그리시고 점근선의 교점하고 만나는 이론에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점근선의 교점하고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든지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근선의 교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길이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이렇게 길이 구하는 것들은 조금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로 마무리하는데 이런 세 가지 패턴들이 있는 겁니다. X축에 내린 거, 그 다음에 점근선에 내린 거, 그 다음에 저렇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주고 점근선과 넓이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빨라. 좋아요. 19번까지 하고 잠깐 쉴랜다. 잠깐 19번까지 하고 쉬면 되나? 뭐야 많잖아. 바쁜데? 아니야 시험 보고 다시 하면 되지 뭐. 니들 정신 좀 차리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봐봐라. 내가 그 시마틱강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항상 구별은 할 필요는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이러면 안 돼.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있고 이거는 내가 f 합성함수 f의 x가 x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난무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맞지? 두 가지 표현이 난무해. ffx가 x가 되는 경우하고 fx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말이 난무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모든 실수야 라고 하면 항등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문장을 읽어보고 방정식이야 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걔는 방정식이야. 알았죠? 그래서 뭐 실근의 개수 이런 문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보통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y는 x하고 y는 fx의 교점을 찾는 쪽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방정식적으로 다가오면 우린 저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게 항상 성립한대. 그럼 우리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았죠?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로 가는 거야. 항등식의 느낌이 나와야 돼.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거 참 안 돼. 야 봐봐. 저기 차려. 봐봐.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면 이건 내가 지금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말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그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야 돼.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면 이때는 다시 경우가 나눠지죠. 얼마? y는 x 이런 거.
그 다음에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는 y는 x밖에 없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항상 역함수하고 본래함수가 같지. 알았죠? 이거는 항등식의 개념이야. 왼쪽 오른쪽이 무조건 같아야 돼.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걔는 원래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항등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딱 뭔가가 보이긴 해야 되지. 저런 멘트가 나오면 아, 저게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이거 봐서 방정식이야 그러면 내가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도 사실은 또 이렇잖아.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얘가 증가함수야 라고 하면 y는 x하고 y는 fx의 교점을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이건 증가함수일 때는 100%야. 증가함수일 때는 100%야. 역함수하고 본래함수가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증가함수면 100%야. 무조건 fx하고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100%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하고 찾으면 돼. 그러나 어떤 거 있을 때는 얘가 감소함수이면 y는 누구? fx하고 y는 x 이외의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만날 가능성을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야. 감소함수일 때만. 알았지? 그래서 감소함수에는 원래 함수하고 그 y는 x만 해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선생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감소함수를 냈는데 그냥 y는 x하고 하는 것만 냈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낸 거야. 선생이 생각을 하고 냈으면 아, 감소함수는 원래 함수하고 y는 x 이외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감소함수를 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소함수를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다 생각이 있을 테니 감소함수가 냈어. 내가 감소함수를 냈고 걔 역함수하고 뭔가 교점을 구하라고 냈어. 그러면 그 이외의 점도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뭐 계속해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fx가 x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fx가 x야 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다루냐면 fx가, 그러니까 아니 사실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치? f의 역함수하고 fx가 같은 거하고 fx가 x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둘이 어떤 문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fx가 x야 라고 주어 있으면 주로 함수의 개수에서 나와. 물론 얘처럼 fx가 x야 라고 나와 있으면 아, 그냥 얘가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구나, 여기 문제에서 그렇게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fx가 x야 라고 하면 보통 함수의 개수, 이게 뭔 말이야? 합성을 2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그 문제야. 이해됐지?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주로 돼 있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잘 안 내. 알았죠? 문장 자체를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 이런 문제를 낸다고. 2번 합성하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1, 2, 3, 1, 2, 3, 1, 2, 3 이런 거. x에서 x로의 함수일 때 1, 2, 3 이런. 그럼 당연히 2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 이런 문제를 낼 때 많이 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온리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야. 1은 1로 가고 1은 1로 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두 번째 케이스도 이야기했었지. 두 번째 케이스도 어떤 게 있으면 된다고? 짝꿍이 있으면 된다고. 짝꿍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갈 때 이게 짝꿍이 있어야 된다고. f1이 2로 가면 2는 1로 가야 돼. 그래서 둘이 짝꿍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3은요? 짝꿍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fx가 x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2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알았죠? 두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따지면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니까 역함수로 때리면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지. 맞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긴 해.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주로 fx가 x에서 합성을 두 번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개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게 다시 fx가 x가 되는 그 문제까지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고정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확실히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야. 두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 이런 거고. 이 위에 있는 문장은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항등식에서는 항상 같아, 또는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할 때는 이런 문장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19번을 보면, 잠깐, 19번이 그 문제가 아닌가 본데? 맞는 거지? 네, 그 문제죠. 미안해요. 그 문제가 더 섞여 있는 거지. 여기까지만이야. 어디까지? 여기 만족시킨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로 바뀌어 있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야? 유리함수가 저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5이다 해서 이게 조건이 아마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걸로는 미지수를 하나밖에 해결을 못하고, 밑에 넓이가 5이다라는 것까지 식을 써야 이게 미지수 두 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봐. 그럴 때 이 문장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떤 개념으로 다가가야 돼? 이건 하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의 개념이구나. 항등식의 개념이면 머릿속에 이게 탁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fx가 x야, 또는 fx가 f의 역함수 x야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실수야. 그러면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네. 그럼 내 머릿속에 항등식의 개념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건 뭐야? 얘를 갖다 끌어다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문제마다 타타타타타탁 나와줘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지. fx가 어떤 거? x가 되는데 모든 실수래.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x가 뭐하고 마이너스 b하고 y가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인데 요 녀석이 같아야 되니까 b값이 2야 라고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았죠? b값이 2야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고, 이제 b값이 결정됐고 그 밑에 두 번째 조건이 따로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건이어서 이제 넓이가 다시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a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 중요한 걸 하는데 자고 있어. 야, fx가 x, fx가 fx, 이건 진짜 중요해. 왜냐면 안 내기가 애매해.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시험 볼게. 시험 보고 남은 거 다시 더 설명할게. 알았죠? 우리가 고정이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게 처음인가?